안녕하세요.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의 박희정입니다. 노영원 본부장의 휴가로 오늘은 혼자 진행합니다. 빈자리가 느껴지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박경국 지방분권 분과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짧게 하실 거예요? 네. 아니요. 오늘 그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도민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서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라는 의미에서 나의 인생 컷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예. 청년 네. 박경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진인가요? 예, 이 사진은 대략 그 1980년 이맘때쯤. 네. 그 대학 4학년 시절인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요? 37년 전쯤 됩니다. 네. 예. 좀 무거운 가방을 지금 이렇게 앞에 안고 있는데. 네. 저 속에는 농대생이지만. 네. 이제 고시의 뜻을 두고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던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힘들었고 또 의욕에 차 있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당시에 5.17, 5.18 등 광주 사태를 겪으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던 암울한 그런 시기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뭐 정말 고군분투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정말 기적적으로 대학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그 삶의 순간순간 좀 힘들었던 시기가 오면 이 사진을 보면서 그때도 내가 이렇게 극복하고 잘 해냈는데 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결혼 전이어서 네, 그때로 그렇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서 가져오신 사진 아니고요? 그렇진 않고요. 머리도 그때 장발이 유행해서 네. 머리도 이렇게 장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네.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엉뚱한 그런 그 농대생의 행정고등고시의 뜻을 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그 좀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 하여튼 합격을 해서 그동안 공직에서 30여 년간 근무하게 된 아주 그 소중한 기회가 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 암울했지만 그때를 보면서 힘들 때 이 네. 시기를 이겨내겠다라는 의미로 사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현재도 많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데 오늘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위원장으로서 네,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어떤 기관이고 지역에서는 어떤 분들이 같이 하십니까? 예, 이 위원회는 이제 지방자치특별법에 의해서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총 위촉직이 24분, 그 다음에 당연직이 3분, 이렇게 해서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24분은 이제 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이제 그리고 지방의 4개 단체에서 이제 추천하는 위원들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그 장관급 3분이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행히 24분 위촉직 중에 충북 연고가 있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북대학의 강영기 교수님, 네. 그 다음에 충청대 남기현 교수님, 그 다음에 그 우리 청주대 그 개원 교수에는 그 송기복 그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무려 4명이 그 포진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주로 이제 그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제도, 네. 또 중앙 권한을 지방에 그 이양해주는 권한이나 재정을 지방에 이양해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해서 시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 네.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하면 중앙의 권한 중에
좀 지방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권한들은 지방에 어떻게 많이 내려줄 것인가. 그리고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방 재정을 좀 살찌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해서 그동안 많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또 지방 재정도 뭐 획기적으로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년 전 뭐 자치 현장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거는 그래도 지역 주민, 과거에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네. 행정을 하다가 이제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주민을 쳐다보게 됐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많이 이제 좋아지고 질이 향상돼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도 아직은 뭐 수직적인 그게 강하지만 그래도 수평적인 그런 관계로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할자치, 네. 또 아직 지방자치가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멀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 중앙의 국가의 여러 가지 사무 중에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비중을 보면 OECD 평균이 약 40%가 지방 사무입니다. 나머지 60%가 국가 사무고. 근데 우리는 지금 32%가 지방 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OECD 기준을 따라가려면 많은 권한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2입니다. 80%를 국세로 걷고 20%를 지방이 걷고. 근데 쓰는 거는 6대4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60%를 지방이 쓰고 40%는 국가가 씁니다. 그러면 지방은 20%를 걷어서 60%를 써야 되니까 40%는 국가에 의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가서 네. 국가에 이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결정은 국가가 하게 되고 뭐 이런 그래서 지방자치 아주 핵심이 되는 사무와 재정이 아직은 지방자치를 좀 이렇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사무를 어떻게 이제 지방으로 많이 이양할 것이냐, 그리고 부족한 지방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방이 조달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 분권 대선 전부터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 분권은 꼭 이뤄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정말 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지방 분권형 개헌은 물론이고 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한다든지 또 상당한 지방 재정 권한을 이제 지방 재정을 살찌운다든지 하는 그런 공약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지방 분권과 관련된 지방자치가 좀 획기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청와대 내에 정무수석실에 지방 분권 비서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뭐 내정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지방 현장에서 지방 행정을 하던 분이 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동안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와 대통령을 측근해서 보좌하고 있는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네. 거기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서로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새 정부 들어선 지 이제 한 달 남짓이 됐는데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그동안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여러 가지 공약 네. 관련된 사항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또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제 이게 인수위 기능을 지금 대신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 정리를 해서 아마 이제 청와대랑 협의를 해서 국정과제로 어떻게 이걸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대 대통령들보다도 더 강력한 그 지방 분권 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아마 좀 더 확대 재편해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재편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분권 실현에 있어서 많은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아까 세금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수 어떤 점이 가장 우려가 되세요? 지금 이제 그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자치 입법권이죠. 네.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정말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 두 번째가 이제 자주 재정권입니다. 네. 재정을 이제 중앙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우리 또 그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로 살림이 이렇게 독립이 되면 네. 나름대로 수입이 보장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없으면 가서 의존하게 되고 가서 자꾸 이제 친정에 가서 뭐 이렇게 하게 예산 되는데 따왔다고 많이들 자랑하시고 그렇죠.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 정부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자주 조직권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은 우리 지방자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서 이런 세 가지 권한이 아직 좀 이렇게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좀 많은 제도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기능 이양 또 실질적인 그 세수 확보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 분권, 국가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는 건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뭐 자치 입법권, 자주 재정권 등등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재정이 가장 중요하지 네.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 독립권. 예.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재정이 독립돼 있으면 그만큼 다른 힘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재정권이 제일 이제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넘겨주는 네. 추가로 뭐 국민들께 더 부담을 안겨드릴 수는 없으니까 국세 중에 일정한 부분을 지방으로 이제 이전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많은 기능과 사무가 지방으로 그 이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양된 사무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가의 그 사무와 기능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거에 맞는 돈도 내려줘야 되는데 돈을 안 내려주고 사무만 내려줘서 지방에서는 이건 오히려 지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사무와 아울러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도 이제 지방으로 넘겨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마치 그 하부기관처럼 생각하고 네. 또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또 의존하려고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을 좀 바꿔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를 좋은 그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파트너로 또 지방도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또 새로운 세수를 찾아내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켜서 그게 또 발전의 결과가 세수로 또 들어오고 뭐 이런 그 선순환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은 다 같이 공감을 하긴 하지만 기득권을 놓기가 쉽지 않고 또 예산 많다는 곳을 한 곳도 못 봤습니다. 과연 중앙정부에서 그 세수 획득을 많이 놓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와 또 지방 분권과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 우리 시민, 도민,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이제 그 합심을 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예.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박경국 지방분권 분과위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장님께서는 국가기록원장으로 재직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기록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국가기록원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록 강국인지 몰랐습니다. 오, 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록 강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흔히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람, 네. 중국 사람, 네. 일본 사람 이렇게 셋이 있을 때 어느 나라 네. 사람이 제일 기록을 잘할까요? 이런 물으면 아마도 중국 사람. 기록을 잘하는 사람은 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유네스코가 그동안 그 세계 기록 그 문화유산을 등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네.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그 등재한 나라 중에 몇 위 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기록 강국입니다. 오, 예. 네. 1위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18건으로 네. 제일 많고 2위는 역시 독일이 17건. 그다음에 폴란드와 우리나라 13건으로 공동 3위를. 중국과 일본이 없네요. 네, 중국은 10건을 등재를 했고 일본은 5건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 한 건이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다른 나라의 그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수십 건 몫을 할 정도로 정말 그 세계사에 빛나는 그런 그 자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팔만대장경만 해도 네. 그게 그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18년간 만들었습니다. 다 쌓아놓은 백두산 높이보다 더 높고 네. 지금도 새 것처럼 찍을 수 있는 그런 경판입니다. 예. 조선왕조실록은 500년간 기록했습니다. 500년간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거를 기록에 담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500년간 단일왕조 500년간 나라도 거의 드물지만 네. 500년간 왕도 보지 못하는 기록을 500년간 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엄청난 그런 그 세계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지금 한류 문화의 그 근간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뭐 대장금이라든지 네. 요즘 뭐 사극이 다 그 왕조실록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문화 콘텐츠, 우리가 이제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주 5.18 기록 관련 기록이라든지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 최근 기록도 우리는 등재를 할 만큼 훌륭한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선조들의 정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이 기록 정신, 기록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까를 이제 많이 고심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책을 내셨습니다. 네, 보니까 사과나무 일기라는 책인데 어떤 책이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한 사람의 그 인생은 기록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록으로 시작해서 기록으로 끝난다. 네. 예.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면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면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에 진료 기록이 남고 초음파 사진, 영상 기록도 요즘 남지 않습니까? 출생하면 출생 확인서를 떼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이제 신고가 돼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한평생 살다가 이제 뭐 자연사를 하든 중간에 뭐 다른 일이 있든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 확인서를 갖다 주면 이제 그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 우리 인생사에서 기록하고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되겠는가를 연구를 했죠. 167개 정도가. 물론 그 외에도 뭐 이론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시대별로, 주제별로 기록하도록 만든 책입니다. 제가 만든 책이지만 네. 사실은 내용은 이 책을 산 독자들이 채워야 됩니다. 이거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네, 그런. 그래서 이 빈칸을 채워나가면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빈칸을 채워나가면 네. 이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존재하지 않는 자기만의 자서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허를 받았고 특허권과 수익권은 국가에 제가 헌납을 해서 요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스마트 시대고 4차 혁명을 앞두고 있는데 거의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인데 과연 사람들이 손으로 쓸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앱으로 네.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출시를 못한 게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못 넘어가면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좀 불편하지만 그리고 자기 필적을 가지고 기록해서 후손에 넘겨줘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아날로그식이지만 책 형태로 이제 남기게 됐습니다. 다이어리와는 어떤 차이인가요? 이제 일기는 매일매일 일상을 기록하는 거지만 네. 이건 인생의 특정 그 항목에 대해서 네. 주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정말 자기가 후손에게 남겨주고 싶은 얘기, 미리 쓰는 유언장, 결혼할 때 당시 어떤 상황, 또 아이들의 그 커가는 모습까지 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돼 있는데 제목을 사과나물기로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스피노자의 격언을 따와서 네. 기록은 후손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과나무를 잘 갖고서 후손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로 이제 자기 인생 기록을 이제 사과나물기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좀 저게 추상적이어서 네. 책을 고를 때 조금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그 밑에 부제가 돼 있어서 네. 그 나만의 자서전 뭐 이렇게 그 평범하게 붙였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시중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세요. 그렇죠? 네, 네. 어떤 강의 하시나요? 학부 4학년 행정학과 학생들에게는 환경행정론을 네.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규제 수단, 어떤 법을 가지고 환경을 관리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마침 강의하는 날이어서 이제 청주시가 운영하는 네. 환경사업소에 다녀왔습니다. 하수를 이제 종말 처리하는 하수 학생들하고 처리하는. 같이 갔다 오신 거예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 버린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가 돼서 맑은 물로 미호천으로 방류가 되는지 현장을 보고 학생들이 많이 정말 환경 문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물을 좀 아껴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그랬습니다. 네. 대학원생들에게는 재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학 특히 이제 앞서서 우리가 그 얘기했던 지방 재정에 관련된 문제 여기에 좀 많이 그 시간을 가지고 주제별로 서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출연하실 때마다 이 질문을 피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 또 청주시장으로서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뭐 계획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 역시 뭐 지역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일을 했고 또 지역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잘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역시 뭐 이제 출마 여부는 개인적인 욕심 또 개인적인 뭐 어떤 그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네. 또 도민들의 어떤 소망,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직을 다시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 발전에서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열심히 뛰시려면 체력이 가장 밑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 체력 관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네. 역시 이제 간단한 지난 전날 일을 기록하고 네. 역시 기록원장님이셔서 예. 또 요즘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 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농일지도 또 쓰고 있고. 네. 그것도 다 손으로 쓰세요? 예.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이제 독서 관련 노트 이제 좀 나중에 강의 때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네. 또 이제 적고
또 영어로 된 성경을 그 한 절씩 이렇게 네. 한 챕터씩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래서 그 영어 공부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성경 구절이니까 또 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그 하루 일과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예정된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그 지방자치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저도 역시 또 맡고 있는 일을 성실히 해서 지방자치가 성숙하게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지방자치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 후학들을 잘 양성을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박경국 지방분과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